반갑습니다. 삼명통의 삼명명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주풀이 속성 지름길 오행의 특성과 유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금에 관해서 그 단단한 놈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을 읽고 나서 이 글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그에 대한 그 이야기를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은 절기로 입추 처서인 양력 8월, 그리고 백로 추분인 양력 9월, 그리고 한로 상강인 양력 10월로 여러모드에 의한 개방되고 펴져 있는 것이 차츰 닫혀지고 펴지지 못하게 찬기운이 막아 억제시키는 기운이 된다. 그렇죠. 가을은 찬기운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을은 숙살지기의 기운인 것이다. 차가운 기운이 만물을 춥게 만들죠. 시들게 만들죠. 그래서 가을은 숙살지기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개방과 확산이 멈추어 닫히게 되지만 아직 밑에서는 그 확산의 기가 남아있게 되어 물질 안에서는 퍼지려 하고 밖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눌러 수축시키려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즉 수렴한다고도 하죠. 거두어 들인다. 무엇을? 확산되는 더운 기운을 거두어 들여서 수축시키는 그런 기운이 어떤 기운요? 네, 그런 기운이 가을의 기운이 되는 거죠. 찬기운. 뭐 쉽게 말하면 더운 기운을 식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자, 그리고 또 연장을 담금질할 때 불에 달구어져 벌겋게 열려있는 칼을 차가운 물에 넣게 되는데, 그러면 칼날이 더욱 단단해지게 된다. 담금질하는 거죠. 옛날에 대장간에서 벌겋게 다른 그 쇳덩어리를 망치로 탕탕탕 때려서 날카롭게 만든 후에 어떻게 해요? 칼날 끝을 차가운 물에 살짝 탁 대죠. 필자는 어릴 때 그 담금질하는 대장간은 담금질하는 그 대장간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때 보면은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되는 이치가 가을의 이치가 되고 윤택한 금이 되는 것이다. 또 보면은 금은 다른 오행과는 달리 독특한 원리가 있는데, 안은 버석하고 겉은 조밀하여 딱딱한 특성을 가진 3차원 공간이 금에 속한다. 딱딱한 3차원 공간. 지구도 내부는 용암으로 화가 있게 되고, 불이 있는 거죠. 지구 속에 불이 있잖아요. 용암 있잖아요. 지글지글 끓는 그 용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기가 있는 거죠. 어떻게요? 중앙에, 속에. 그런데 표면은 어때요? 예, 표면은 딱딱한 흙과 돌로 이루어져 있고, 나무도 겉은 단단하지만 속으로 갈수록 퍼석하여 화의 상을 가지게 되고, 과일도 껍질은 단단하지만 씨가 있는 내부는 퍼석하여 화의 기운이 있다. 이러한 것이 금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금기운은 확산을 뒤집어 버리는 특성이 있으므로 어떻게 해요? 종혁이 되고, 또 치마, 또 소별로 물건이 물건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져 구분되게 된 것이 금인 것이다. 3차원의 세계, 물질적인 개념이 있는, 물질이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는 3차원의 세계가 뭐죠? 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별이라고 해서 구별과 판별이 될 수 있는 그 공간이 3차원 공간인 거죠.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에서 3차원에 속하는 거죠. 1차원은 점, 2차원은 평면, 3차원은 형상이 있는 것이죠. 물질적인 형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그게 3차원이 되고, 다음 4차원은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혁, 숙살. 가을은 음이 양을 눌러버리죠.
눌러버려서 양의 기운을 뒤집어서 어떻게 해요? 음의 기운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그때가 가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였요? 확 바꾸어 버리는 것. 그래서 종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마죠. 수축, 후렴하는 것이니까 치마가 되죠. 가로 깔함께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치마가 되는 것이잖아요. 자, 이제 그 실제적인 본질에 대해서 삼명통의 돈 오행 중에 있는 내용을 잠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명통에서 말하기를 무엇이냐? 금이 지음 위체, 중함지양 지정, 내는 견강, 독이 중물.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금은 지음어체에 가운데는 지양하게 되는 것이다. 금은 형체가 음으로 지향하는, 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체상을 가지는 게 그게 금인데, 그런데 말이죠. 중앙, 가운데는 아직 그 양기가 남아서 확산하려 하는 그 기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명통에서 금이 지음 위체, 금은 음을 지향하는 그러한 체가 되는데, 중앙에는 아직 함유되어 있다. 무엇이? 양을 지향하는 양기가 아직 중앙에는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남아 있어서 확산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세밀할 정이죠. 세밀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조밀하게 된다. 조밀한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렇죠. 조밀한 것은 단단한 거죠. 딱딱한 거죠. 조밀하게 되면 딱딱하게 되는 게 물질의 본질이죠. 내능 견강.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강하게 된다. 견강하게 되는 것이 그러한 것이 겁니다. 그래서 오직 다르다. 무엇과? 다른 어떤 물질과는 오직 다른 금만이 어떤 독특한 그 특성이 있는 게 그게 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밀하게 되어 견강하게 된 것이 바로 금인 것이다. 즉 중은 양이 되고 체는 음이 되어 이로 인해서 견강하게 된 것으로 다른 여러 물질과 차이가 있는 독창성이 있는 게 그게 바로 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삼명통에서 유고 만민년 선생께서 역설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금인 것입니다. 자,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보면은 약도금이불견 빙설시야 우양적 쥐의 고금불련 불성지. 만약 음만 있으면 경고하지 못한 즉 빙설과 같은 것이 되고, 양만 만나면 곧 부서지게 되어 금을 재련하지 못하여 그릇을 만들지 못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금은 무엇이 중요하다? 중앙은 양기로 확산되고 외부에서는 음기가 들어와서 그 체가 음을 지향하는, 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렇게 되어서 안에서는 확산, 그리고 밖에서는 수축. 그러면은 한쪽은 확산, 한쪽은 수축, 안쪽에서 밀고 바깥쪽에서 밀면은 어떻게 해요? 그 체상은, 그 체는, 그 물체는 조밀해져서 단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단단하게 된 것이 금이지. 음만 있으면, 아무리 차갑다 해도 음만 있으면 눈 있잖아요. 눈은 지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양기가 퍼져 나오는 그런 기운이 없고, 음만, 밖에서만 음기가 수렴 수축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무엇이냐?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버슬버슬하죠. 단단하지 않죠. 봐요. 안에서 양기가 퍼져 나아가려는 힘을
밖에서 음기가 눌러서 압축시켜서 조밀하게 만들지 못하게 되어 그렇게 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이지만 차갑지만 단단하지 못하여 완전한 금이 되지 못한 그러한 물질이 바로 눈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은 다른 어떤 물질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음과 양이 잘 갖추어져서 잘 수화기제가 되어야지, 수와 화가 서로 구제되어야지, 구제시켜야지, 그렇게 되어야지 아주 단단한 완전한 금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명통의 논 5행 중에 보면은 틀림없이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 어디에 있다? 네, 궁통보감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잘못 해석하면은 바다로 갈 게 산으로 가고 산으로 갈 게 바다로 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봅시다. 이게 무엇이냐? 예, 사과입니다. 사과를 보면은 안은 씨앗 있는 부분은 버석버석하죠. 버석버석해서 확산되어 있는 기운. 이 기운은 무엇입니까? 바로 양기가 됩니다. 화의 기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가을이 되니까 찬 기운이 눌러주니까 어떻게 해요? 사과의 껍질 부분, 즉 외척으로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단단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 기운이 여러분 뭐죠? 예, 바로 가을의 기운이 되는 것입니다. 가을은 이러한 것이고 가을은 이러한 시절이고 이 가을에 속하는 금기는 이러한 기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 조금 전에 필자가 이야기한 수화기제가 완벽하게 잘 되어야지만 바로 아주 튼실한 건강한 금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일조량이 많고 햇볕을 많이 받고 그래서 요즘 벼를 심을 때 모내기를 할 때 모내기 전에 모를 길어줘. 그 모를 기를 때 아직 추울 때 비닐 온상으로 해서 모를 기르게 되는 거죠. 왜요? 벼에게 일조량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잖아요. 일조량이 가장 많을 때는 언제요? 하지 전후가 되는 거죠. 그때요 햇볕을 많이 받게 하게 하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예, 많은 벼가 열리고 그 벼가 튼실하게 되는 거죠. 확산이 많이 되어서 많이 퍼지니까 화의 기운은 이렇게 확산의 기운이고, 그리고 음기, 금의 기운은 투축 수렴하는 그런 기운으로서 확산 기운을 투축 수렴하여 안에서는 퍼지고 밖에서는 수렴 수축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주 좋은 과일과 씨앗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윤택한 금이 되는 것입니다. 토가 금을 생해서 금이 윤택하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와 후어 그 특성에 의한 그 중요한 역할이 바로 윤택한 금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 금에 대해서 간략한 그 특성과 유상, 물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략한 일람표에 있는 것 외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정해서 그리고 자료를 모으고 또 그 자료를 다시 추리하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그 금에 관한 특성과 물상과 유상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은 뭐요? 예, 금은 가을이고 하루에서는 저녁에 해당하고 방향으로서는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오행으로는 가을의 금이 되고 그리고 청간은 경금이 되고 신금이 되는데 경은 양간이 되고 신은 음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는 신유술로 신은 양지, 유는 음지, 술은 양지, 그리고 신은 8월이 됩니다. 그리고 유는 9월, 술은 10월, 그리고 그 지장간은 신은
무임경이 있죠. 그리고 이 신은 수어 생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가 있는데 유어지장가는 경과신, 그리고 수러지장가는 신정무가 됩니다. 그리고 절기로는 입추쳐서 무엇이 신, 그리고 유는 백로추군이 되고, 그리고 수러는 한로상강어 절기가 되죠. 그리고 대표적인 물질로는 역시 쇠가 되고, 그리고 또 단단한 것은 모두 금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굵은 소나무가 죽어서 통나무가 되면은 그것은요, 나무보다는 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특성은 종역, 치마, 소별, 숙살, 그리고 그 수로는 병은구, 신은 사, 그리고 색깔로는 백색이 되는 것입니다. 백색, 흰색이죠. 흰색이 금에 속하는 색깔이 됩니다. 그리고 금의 강약 왕세를 살필 수 있는 그 뭐요? 예, 생왕고, 사절에 금의 생지는 사화가 되고, 노왕은 근록과 왕지는, 근록과 제왕은 신과 유가 되고, 그리고 고는 술이 되고, 그리고 사는 뭐요? 예, 금은 사하게 되고, 다시 축에서 묘에 들어 인해서 절되어, 즉 끊겨서 그 금의 기운이 귀건하게 되어서 내생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금의 생지는 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화는 화죠. 아니, 금은 불에 녹잖아요. 그러면 불은 금을 생하기보다는 금을 죽이는 게 되죠. 금을 녹여서 물로 만들어 버리니까 금을 죽이는 게 되는데, 어떻게 화인 사화가 금의 생지가 되느냐? 이에 대한 논란은 수없이 많죠. 자, 그래서 우리 사화, 금의 생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왜 금은 사에서 생하느냐? 이것은 말이죠,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해서 단순한 생덕을 사용한 억북파의 오유일 뿐입니다. 물론 격국파에서도 생극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억북파에서 생이라 하는, 이 쓰잘데없는 생이라 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여 자연의 조화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뭐요? 생만,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화생토, 이것만 생각해서 사주를 풀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화는 금을 녹이는데 어떻게 사화가 금의 생지가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사화는 금의 생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만 생각하지 않고 자연의 조화를 잘 살피면은 여러분 확실하게 사화가 금의 생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세요. 무엇을? 생을 버려야지 비로소 음양오행의 조화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어떤 말까지 있습니까? 화가 금을 생한다는 그러한 책까지 나왔었어요. 참 무섭죠. 왜요? 생에 집착해서 생긴 오류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화는 금을 녹이는데 왜요? 이렇게 저한테 추궁이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분명히 사화는 금의 생지가 됩니다. 와요. 자연의 조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여져서 태양이 남방 한계선 갔다가 북방 한계선 갔다가 남북을 순회함으로 인해서
그냥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필연은 무엇이냐? 그때 되면은 목의 기운이 약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금기운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자연의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4월에 살짝 찬기운이 들어와서 화의 확산되는 기운을 제어를 시켜주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물은, 모든 물질은 어떻게 해요? 퍼져서, 흩어져서 세상 천지에 날아가 버립니다. 나무잎도 다 찢어져서 분리되어서 먼지가 되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우주로 날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양기인 치솟는 기운이 약하게 되면서 퍼질 때 자연적으로 그때 금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조화고 자연의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필연적으로 사화에서는 금이 맺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맺히게 되게 만드는 게 그게 우리 지구와 자연의 조화인 것입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해서 그렇게 되어서 금의 생지가 되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여져서 3차원 세계가 형성될 수 있는 필연적인 요소가 된 것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사화에서는 금이 맺히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금의 기운이 화의 기운을 제어하지 못하면 세상의 만물은 찢어져 우주로 비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자연의 조화에서 의한 것이 되어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이번에는 뭐요? 금의 그 품성에 관해서 요약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살의 기운으로 만물을 억제시켜 살한다, 죽인다는 말이죠. 십성으로는 비겁의 특성을 가집니다. 강건하면서 독창성이 있는 주체가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비겁의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독립성이다. 독립성 역시 비겁에 해당하는 거죠.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잖아요. 확산되는 기운을 억누르니까, 그 확산되지 못하게 하니까 어쩌면은 토와 같은 비슷한 특성인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한다. 자기 멋대로 하고자 하는 욕심을 줄여서 제어시킨다. 그런 특성, 그래서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마음을 노출시키지 않고 닫는다. 확산되는 것을, 확산은 널리 알리는 거잖아요. 널리 알리는 것을 억제시키니까, 확산을 억제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노출시키지 않고 닫는 거죠. 그리고 완성된 것이니 자만을 가진다. 그리고 판정한다, 구분한다. 가장 구분이 완벽한, 가장 판별이 완벽한 차원은 3차원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판정한다, 구분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 검사, 경찰, 군인, 운동선수, 이러한 직업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유도한다. 그리고 종혁, 그리고 침하,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 소별, 이러한 것들은 아까 살짝 이야기했죠. 그리고 주체를 가지고 완성시킨다. 그리고 금은 움츠리는 기운으로 안에서는 팽창하는 것을 밖에서는 더 이상 크지 않게 눌러 억압하는 상으로 곧 물질의 양기를 억제하여 귀근하게 하는, 즉 숙살지기가 된다.
만물을 살해하는 기운에 가까운 거죠. 그러한 거죠. 그리고 금기가 도래하면 압축이 발생하게 되어 단단하게 된다. 단단한 것은 어떤 건요? 쇠, 보석, 암석, 이것이 금어상이다. 즉 단단하고 견고한 상이 금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금의 특성과 그 유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 봤습니다.